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여전히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거래량은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재건축 단지의 매매 가격은 3주 연속 하락폭이 둔화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 청약 특별공급 경쟁률이 평균 11.1대 1을 찍었습니다. 시세보다 20-30% 싼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강남구 수서 차량기지를 첨단 산업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로 했습니다. 시는 수서역 일대를 강남 보금자리지구와 세곡지구 등 동남권 주거지를 배후로 둔 산업 업무 중심 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엄마의 잔소리나 아내의 잔소리 안에 사랑이 들어있는 걸 우리는 다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소리는 참 듣기가 싫죠. 그래서 잔소리를 할 때도 노하우가 좀 있다고 합니다. 이 잔소리의 총 길이가 10단어를 넘지 않게 하는 건데요. 그래야만 듣는 사람도 좀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잔소리하는 내 입장에서도 지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우, 너 그렇게 부동산 투자 맨날 실패해서 언제 성공하고 언제 돈 벌고 그래서 언제 결혼할래? 이렇게 길게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요즘 고민 있다면 이쪽으로 전화 한번 해보면 어떨래? 이렇게 10단어 안으로 잔소리를 한다면 이게 듣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하는 나도 지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변에 부동산 때문에 고민 있으신 분들께는 이런 잔소리 해주시는 것도 좋겠죠? 저희 언제나 전문가의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어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5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부동산 잔소리 필요하시다면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기분 좋은 월요일입니다. 활기차게 시작하셨나요? 아직 마음속에 담겨있는 부동산 고민 때문에 또 한 주 활기차게 시작하지 못하셨다면 이분들과 함께 그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랜드스타일셋의 신지훈 이사 그리고 강혜단 과장 함께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두 분의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다양한 부동산 고민 함께 해결해 볼 겁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바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과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연락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집이 무주택자인데요. 네. 파주 운정 해솔마을 3단지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거기가 제가 지금 직장이 출판단지 쪽인데, 네, 여기서 이제 33평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지금 매수 시점으로 적당할지 해서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전화 좀 드렸거든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무주택 네.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데 우선 그래도 네.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좀 매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고민 예, 가지고 예. 계시는 아파트가 파주 운정신도시의 해솔마을 3단지 33평형 말씀 주셨는데 매수를 네네. 해봐도 괜찮을지 그래도 투자 가치 면으로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사님과 예.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여기 지금 해솔마을 운정현대 3단지 아파트 맞으세요? 예, 맞아요. 지금 파주가 직장이세요? 예. 출판단지 쪽에 출판단지. 출근하고 있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무주택자라고 하셨죠? 예. 여기 혹시 가격대 혹시 보신 건 있으세요?
지금 매물대가 한 4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4억? 한 3억대? 3억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3억에서 4억 정도 얘기를 네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러면 3억대에 지금 실거주 집을 찾으시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렇죠. 전 이렇게 봐요. 여기 이 주변에 가격이 네네. 최근에 이제 좀 작년부터 해서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4억이라고 했던 거는 작년 한 초반 정도 가격대인 것 같아요. 네네, 지금은 3억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네, 재밌는 건 전세도 움직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전세는 떨어지진 않았어요. 네네, 떨어지진 않아서 사실상 매매가가 조금 하락을 하면서 서로의 갭이 좀 줄어든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저는 이렇게 봐요. 파주 운정이라던가 출판단지 인근이라던가 지금 전세던 월세던 이 수요는 지금 증가는 했거든요. 매물이 사라지고 네네, 매매에 대한 물건의 수요는 없어지면서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 그러니까 매매 물건이 많아지는 거죠. 아, 예. 매물이 적체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상 매매를 이 수요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끌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네네. 저는 이렇게 봐요. 실거주를 지금 하시더라도 저는 혹시나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거든요. 네, 그래도 나는 떨어지더라도 조금 매수에 대한 의견이 좀 있으시다면 네네, 저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쳐요. 네, 지금 현재 시세가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진다면 조금만 더 그러면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는다. 네네, 매매를 하셔도 네, 하지만 조금 뭐 더 불안하다. 더 떨어질 것 같고 나는 지금 계속 지금 못 살 것 같다라고 하시면 어쨌거나 이동은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매매를 생각하셨다면 지금 현재 그러면 전 이렇게 봐요.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네네, 일단 한 번만 더 임대차를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2년을 더 한번 고민해 네네. 보시라는 거예요. 네네, 2년을 전세를 한 번 더 돌아가서 그 다음에 매매를 생각하는 방법은 있어요. 단 네. 이거에 대한 단점은 있어요. 매매를 2년 후에 진행을 한다. 그러면 네,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네, 2년 후에는 매매를 살 수 없을 때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한 수준 범위까지 만약에 매매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 네.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네네, 그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요거는 만약에 반대로 가격이 더 떨어졌다. 네, 그러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갖고 거주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 투자를 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네네, 실거주를 하고 그다음에 출판 단지가 인근에 사실상 직주 근접의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운정 같은 곳은 사실상 신도시잖아요. 운정 신도시. 네네, 그렇죠? 인프라가 아직 다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새 집에 내 집에서 뭔가 출판단지 내가 직장이 가까운 곳에서 왔다 갔다 하신다면 네, 그러면 그런 스트레스를 조금 줄이시고 내가 삶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는 네네. 두 번째 방법과 첫 번째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셨다가 네. 그러고 매매를 하시던 아니면은 한 번 더 돌아가셨다가 그 다음에 2년 뒤에 매매를 하시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실거주로는 괜찮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저는 괜찮아 보여요. 아, 예, 예. 예, 괜찮아 보이는데 어쨌거나 시청자분께서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아, 이게 내가 실거주가 목적인지 아니면은 투자가 목적인지 두 개를 분리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 살기 좋은 곳과 사기 좋은 곳은 완전하게 분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네, 살기 좋은 곳은 내가 온전히 내 집에서 내 가족들과 살기 얼마나 좋을 것인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을 열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좀 시야가 확 트여 있거나 아니면은 녹지가 많거나 이런 것들 조용하고 이런 곳들이 살기 좋은 곳이죠. 네네. 그런데 살기 좋은 곳은 뭐예요? 주변에 창문을 열었을 때 매연과 쾌쾌무구한 냄새들, 그다음에 많은 상업지들, 업무 시설이 가까이 있고 차들도 너무 많고 사람도 너무 많은. 그러니까 개발 호재들이 많아야 좀 시끄럽고 좀 불편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곳은 투자 가치로서는 살기 좋은 곳에 해당하지만 운정 같은 경우에는 살기 좋은 곳이죠. 여기에 업무 시설이 추가로 편입된다거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막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살기는 너무 좋은 곳이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시면 저는 지금 말고 조금 더 시간이 있다가 좀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살기 좋은 곳과 사기 좋은 곳을 구분하자라는 말씀 시청자 여러분께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선 내가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매수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다면 금매로 조금 더 떨어지는 가격을 마음속에 좀 정해두고 그 금매 가격이 나오면 맞춰서 매수하는 거 나쁘지 않다 조언 드렸으니까요. 내 집 마련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는 1:1 상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네, 제가 지금 투자금이 한 1억 5천 정도 있어가지고 네, 노량진에 투자하려고 하는데요. 네. 투자처로 괜찮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유자금 1억 네. 5천으로 노량진을 좀 보셨는데 직접 좀 임장활동 다녀오셨나요? 한 번밖에 못 갔어요, 아직. 한 번 정도 네. 다녀오셨고 좀 네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그래서 좀 노량진 안에서도 범위를 좀 좁혀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바로 이사님과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노량진 한 네. 번 가셨어요? 예, 예. 어느 쪽으로 가보셨어요? 저는 뭐 뉴타운 쪽도 가보고 네. 그 옆 쪽으로도 한번 가봤어요. 아, 그러세요. 역 네네. 주변과 뉴타운 쪽 예, 예. 물건 있던가요? 없어요. 뉴타운 쪽에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가죠. 예. 투자금 지금 얼마 생각하세요? 1억 5천이요. 1억 5천. 네. 1억 5천에 투자금이 네. 있으신데 자, 네. 그러면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먼저 네. 어떤 동네를 갔을 때 그 지역의 개발지를 먼저 보는 게 우선이겠죠. 네네. 노량진역에서 지금 보시면 이만큼이 뉴타운이에요. 예, 예. 그렇죠?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혹시 TV 보고 계신가요? 예, 예. 화면 보시면 붉은색으로 이렇게 지역이 나눠지는 이게 노량진동이에요. 예, 예. 이 노량진동의 거의 80%가 네. 뉴타운 지역에 묶여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여기는 수산시장이죠. 여기 네네. 수산시장. 그럼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와요? 여기에 업무 시설이 들어와요. 네. 그다음에 상업 시설 여러 가지 복합 융복합으로 인한 주상복합도 들어오고 하면서 여러 예. 가지 시설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만 남아 있죠. 예, 예. 여기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냐? 여기는 사실상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예, 예. 만약에 투자한다면 나는 돈이 많다. 그러면 뉴타운 가야겠죠. 네네. 그렇죠. 뭐 가장 좋은 1구역 요 자리를 가면 제일 좋겠죠. 네. 근데 여기를 들어간다고 해도 지금 네. 10억 이상을 들고 가셔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시청자분께서 투자금 1억 5천으로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역이 지정돼 있거나 네. 뭐 동의서를 건넌다거나 해서 소문이 난 지역은 사실상 1억 5천으로는 죄송하지만 택도 없어요. 네네. 그러면 우리는 예정지를 봐야겠죠. 예, 예. 조금 뭔가 지금 주변에서 뭔가 뉴타운이 일어나고 개발 호재가 있는데 그 인근 지역에 혹시 여기도 개발되지 않을까? 한번 네. 예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미리 들어가는 거죠. 예, 예. 선점 투자를. 자, 그러면 이런 곳에서 어디를 볼 수 있느냐? 예. 최근에 여기까지 제가 이제 뉴타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요 지역이 존치 13구역이에요. 네네네. 존치 13구역도 어쨌거나 뉴타운 지역에 있었는데 이게 모아타운의 2차로 선정됐거든요. 네.
선정이 되면서 완전 이 시장이 바뀌었어요. 예. 어떻게 바뀌었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땐 뉴타운 같은 경우는 도정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네. 도시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근데 예. 이 모아타운은요, 소규모 네. 빈지 및 소규모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네. 관련 법안이 완전 틀린 거예요. 네. 근데 얘네는 서울시가 지원을 해주죠. 네. 서울시가 지원을 해주고 또 플러스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해줘요. 예. 예. 지자체에서도. 자, 그렇다면 이 사업지가 진행을 되는데 대부분의 뉴타운은 그동안 뭐 신축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일이 없었겠죠. 네. 그러면서 노후도가 이미 85%가 넘어요. 예. 예. 근데 이 인근 지역도 다 똑같아요. 다 85%가 넘어요. 네. 노후도 자체를. 그러면 노후도가 갖춰졌죠. 네네. 그리고 노량진이라는 곳의 특성은 일단 첫 번째 고시원이 많아요. 예. 예. 그렇죠? 학원도 많아요. 네. 그러면 학생과 학원이 많다라는 건 뭐예요? 주변에 뭐 유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보통 스터디 네. 카페라든가 예. 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음식점이라든가. 예. 예. 노량진 컵밥거리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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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서 젊은 수요층들이 있다 보니 네. 그러면 여기는 대부분 기껏해야 1, 2인 가구거든요. 네. 이 지역을 소화하는 곳이.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1, 2인 가구가 과연 어디에서 머물 것인가? 네. 주변에 지금 보면은 요 지역 안에는 뭐가 있냐면 고시원이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뭐 원룸 시설이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대부분의 다중주택인 거죠. 다중주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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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다가구나 이런 것들일 텐데 대부분이 단독 다가구. 예. 투자금 1억 5천으로 투자 가능하실까요? 힘들겠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투자를 못해요. 왜냐? 땅덩어리 하나 자체를 사야 되니까. 예. 그리고 지금 고시원, 원룸, 다중주택 이런 것들은 다 뭘 받고 있어요? 전세를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네. 대부분이 월세 상품을 월세.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런 걸 투자하시더라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금 다들 감당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인터넷 강의가 예전에 이제 한번 코비드가 휩쓸면서 인터넷 강의가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있는 학원생 수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가 반 이상으로 줄었어요. 지금 현재. 네네. 여기 지금 노량진역 바로 앞에 보면 학원이 쭉 엄청 많죠. 예예. 이 인근으로 되어 있는 곳에 고시원이 어느 정도 장사가 될 뿐이지 뒤쪽으로는 네. 지금 장사가 되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선정된 이후에 이 지역들이 지금 약간씩 움직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남아있는 시설은 또 이 지역밖에 없어요. 남아있는 지역은. 예. 자, 그러면 남아있는 지역을 한번 조금 유심히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시죠? 예예. 자, 요 지역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된 지역이 그럼 여기 존치 13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이쪽 지역이 제가 조금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자, 그럼 아까 여기에서 한번 말씀드렸네요. 이렇게 볼게요. 네. 여기는 아파트니까 안 돼요. 네. 그리고 여기는 어느 정도 용적률을 차지했기 때문에 거의 리모델링 사업밖에는 안 돼요. 예. 근데 여기 위에 보면 여기 약간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 보이시죠? 네네. 보이네요. 여기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이미 다 헐었어요. 이미. 그러면 이 두 군데 엄청나게 큰 지역이 지금 이미 두 군데가 빠졌어요. 예. 그럼 여기 지금 여기 있는데 역 바로 앞에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상업시설과 고시원, 고시원. 그다음에 원룸형들, 그러니까 월세 받는 이런 상품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예. 자, 요렇게 반을 뚝 잘라내면 이곳은 죄다 그냥 상업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아예 투자 물건 자체가 없을 거예요. 예예. 자, 그러면 여기밖에 안 남았어요. 자, 이 군데에서 이렇게 남아 있는 곳에서 네. 봤을 때 이 검정색 부분으로
예. 존치 13구역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이 지역도 선정이 가능할 거고요. 예. 아니면 요 지역도 선정이 가능할 거예요. 1번, 2번 요 두 지역 중에 하나가.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볼 거예요. 1번이나 2번 지역 가시면 분명히 투자할 물건은 있을 거예요. 예. 투자하는 물건은 있을 테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투자를 했다고 해서 그게 땡이 아니잖아요. 예. 그럼 그걸로 내가 어떻게 장담을 하겠어요? 여기 입주권 받고 뭐 모아타운이 선정되고 이런 걸 아무도 예측을 못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안 됐을 경우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예. 사업이. 자, 그러면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최소한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최소한 10년은 보라고 다들 말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주식하고 다르게. 이건 돈을 넣었다가 바로 뺄 수 있는 물건 자체가 아니잖아요. 상품 자체가. 예. 자, 그러면 내가 투자한 시점부터 10년을 만약에 이끌고 갔을 때 내가 뭘 생각해야 되냐? 공실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 안 가져갈 수 있는 곳. 네. 최대한 안 가져갈 수 있는 곳. 이런 것들로 투자의 이 상품을 한번 찾아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게 뭐냐? 뭐 대부분 뭐 뉴타운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입주권을 만약에 뭔가를 바라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오래된 구옥, 아주 오래된 구옥, 땅이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데 저는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내 집이 너무 낡았어. 세입자가 네.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겠죠? 안 들어오죠. 예. 만약에 들어온다고 치더라도 네. 오래된 구옥은 뭐가 발생되느냐? 수리 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수리비가 막 눈덩이 같이 막 불어나요. 네. 대부분이 뭐 누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 뭐 동파가 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예. 자, 그러면 세입자가 또 안 들어오겠죠. 네. 그래서 저는 리스크를 줄이고 투자금을 적게 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신축급으로 좀 보셔라. 신축이요. 음. 네. 신축급으로 보세요. 한 4, 5년 차 정도 되는 것들이나 예. 이런 것들. 네. 왜냐? 기본적인 옵션도 갖춰져 있고요. 네. 주차 시설도 갖춰져 있고요. 네. 더군다나 사람들이 선호하는 뭐 일단은 뭐 엘리베이터라던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다 1, 2인 가구예요. 1, 2인 가구.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크게 보면 어떻게 보시냐면 자, 보세요. 우리 노량진 현장에서 네. 예를 들어서 투자하는 물건 중에 바로 위에 여의도 국제금융가를 다리 그냥 걸어서 갈 수 있는 다리도 놓을 거고요. 네. 그게 예상 도면에 있고 네. 바로 한강대교를 넘으면 뭐예요? 용산이에요. 용산이죠. 네. 그렇죠? 네. 여기에 국제업무지구가 생기고 예. 그렇죠? 그러면 내가 투자한 물건이 한강도 바라보는데 네. 업무지구를 끼고 있다면 예. 저는 이렇게 봐요. 절대로 이 두 군데와 한강이라는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이 지역 노량진동은 잘 네. 선택하셨고 절대 지금 투자해도 네. 가격이 빠지지 않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지금인 거예요. 지금. 음. 조금만 더 내가 생각의 시간이 길어진다면 네. 제가 볼 땐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자체도 없어질 거고 예. 내가 나중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1억 5천이 네.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5천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1억 5천이 이 점을 뺀 숫자가 투자금이 될 수도 있어요. 대신에 15억이 될 수도 신축을 있는 좀 거예요. 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투자는 빨리 결정하셔야 돼. 예.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좋은 지역 선정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빨리 임장 나가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상품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예. 그리고 투자를 좀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미 좀 개발이 확정되어 있는 노량진 지역에는 투자 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역을 좀 좁혀드렸습니다.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임장활동 꼭 해보시고 신축급으로 좋은 부동산 잘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재개발, 새롭게 아파트가 올라갈 수 있는 곳, 이거에 대한 관심사는 꺼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늘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역세권과 관련된 사업일 텐데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신지훈 이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이사님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많은 사업들 중에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의가 있는데요. 이런 역세권 개발 사업, 굉장히 어떤 사업인지 다들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이번에 무료 세미나로 열어서 역세권 개발이 어떤 사업이고 그리고 역세권 개발 사업지가 어느 곳인지 저희가 최대한 많이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역세권 개발에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있냐? 그리고 그런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뭐 어떤 지역이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지역들을 콕콕 집어서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이번 무료 세미나 많이 참석하시고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진행을 하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예약을 하신 다음에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은 있었지만 이 재개발과 관련된 역세권 사업과 관련된 내용 찾아보기 너무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쉽게 정리된 내용으로 전문가와 함께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무료 세미나 많이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으로 문의 주시면 무료 세미나 안내도 조금 더 자세히 도움 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샵 3989번 통해서 문자 주신 사연들 강혜단 과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은 뒷번호 3086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셨는데요. 왕십리역 인근에 역세권 사업지 일대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문자 주셨어요. 이분도 역세권에 좀 관심 갖고 계시네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저는 좋은 지역을 보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저는 이 지역은 앞으로 미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도 좋은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왕십리는 현재 서울에서도 교통 노선이 5개를 지나가는 만큼 서울의 3도시인 업무타운을 모두 한 번에 갈 수 있는 최고의 입지를 갖춘 지역인데요. 이런 좋은 입지인 만큼 현재도 고밀 개발과 주거 개발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왕십리역 일대입니다. 작년부터 성동구청장이 왕십리역 인근으로 50층 건물에 5동 이상의 글로벌 비즈니스 타운을 조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바로 인근으로 행정타운도 한 구역으로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 역세권 주변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역세권 주변으로 신속통합 기획이라든지 이 모아타운 선정지도 많지만 앞으로 역 인근으로 이런 굵직한 업무타운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 왕십리 역세권 개발 사업지는 다른 주변 인근 주거 사업지보다 가치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좋은 호재가 지금 많은 지역에 가장 좋은 개발 사업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면 찬성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성 의견 드리면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또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뒷번호 0106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응봉동 265-65번지 다세대 주택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모아주택 예정지로 알고 있는데 여기 투자하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자세히 보내주셨어요. 과장님 좀 도움 주실까요? 네, 모아타운 관련 질문을 주셨네요. 지금 현재 권리 산정 기준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신 것 같은데 저는 주택의 착공 날짜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알려주신 집원은 모아타운 2차 선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모아타운 2차 선정지는 작년 10월 21일에 발표가 되었죠. 이 모아타운은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이 선정지 발표와 동시에 권리 산정 기준일도 발표가 되는데 이 2차 선정지의 기준일은 작년 10월 27일로 지정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10월 27일 이후로 취득을 한다면 현금 청산이 되지만 예외 조항으로 이 기준일 이전으로 착공 신고를 득한 소유자는 현금 청산이 되지 않는다는 서울시의 발표도 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착공 신고를 득한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조합 설립일 기준으로 그 이전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서울시의 조례가 있었는데요. 좀 이게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결론을 이야기를 드린다면
보시고 계신 주택이 현재 신축 예정지인 2차 선정지의 기준일인 10월 27일 이전으로 주택의 착공 신고를 얻으면서 현재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이라고 한다면 지금 매수를 하셔도 현금 청산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10월 27일 잘 기억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날짜 전에 착공이 됐고 그리고 조합 설립이 이전에 됐다면 현금 청산 걱정은 없다. 다시 한번 날짜 확인해 보시고 투자 계획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1245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여유자금 1억 5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봉동과 면목동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어디에 좀 투자를 해보면 좋을까요? 조언 주셨어요. 요즘 관심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두 지역 다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곳이죠. 일단 저는 바로 이 일대 개발 호재가 많기 때문인데 상봉역 인구로는 현재 GTX의 호재와 공공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의 개발이 예정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발이 좀 빠르게 되고 수익이 좀 더 빠르게 실현이 될 수 있는 곳으로는 면목동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면목동 일대로 현재 모아타운 사업지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아타운은 지금 현재 서울에서 5년 안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의 속도도 굉장히 빠를 뿐만 아니라 특히 면목동 일대로는 작년에 1차, 2차 선정지 중에서도 6곳 이상이나 지정을 받은 만큼 향후에 개발이 빠르게 되면서 개발이 또 여러 군데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곳인데요. 게다가 현재도 선정된 지역 인근으로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현재 모아타운 3차 예정지까지로 추가적으로도 지정이 받을 수 있는 만큼 향후에 이 면목동 일대의 가치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봉동과 면목동 두 지역을 고민하시는 시청자분이시라면 저는 면목동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한번 해보시기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민하셨던 두 지역 중에서 하나의 지역에 손 들어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세우시고요.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자, 다음 문자사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뒷번호 3876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성동구 사근동의 중앙 하이츠 아파트 인근에 다세대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사근동으로 좀 가보죠.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네, 저는 이 지역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이곳의 가치는 앞으로 좀 더 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주택은 꼭 보유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성동구가 원래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추진이 굉장히 많았다가 해제가 되었는데 최근에 이런 해제된 구역들이 좀 주택 개발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중에서도 사근동은 현재 펜타 역세권의 명심역 인근으로 교통 호재도 있으면서 입지도 상당히 좋은 곳인데요. 이 사근동의 입지가 한양대학교와 붙어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도 굉장히 탄탄하지만 대부분이 다세대나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이 노후도가 굉장히 열악한 만큼 최근에 이제 주거에 대해서 주택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정비 사업들의 선정을 좀 동시다발적으로 받은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 구역이 지정이 되었지만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이 사근동 일대로는 개발이 지정되어서 개발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 여러 지역으로 조금 주택 개발이 선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또 인근으로는 근처에 마장동이라든지 아니면 성수동 재개발이나 또 성수의 3표 레미콘 부지의 개발 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발 호재도 동시에 같이 갖춘 지역이 사근동 일대라서 저는 사근동 일대의 가치는 더 좋아지기 때문에 꼭 이 주택은 보유를 하셔서 미래에 더 큰 수익으로 가져가시기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향후 가치 높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네요. 기분 좋게 보유 계획 계속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언제든 여러분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저희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 관심 받고 있는 역세권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에도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 좋은 내용 얻어가실 수 있는지 과장님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최근에 이제 매수 심리도 다시 반등을 하면서 급매물도 소화가 되고 있는 만큼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글에 따라서 재개발지에 대한 문의와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역세권 관련 사업으로 문의를 좀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처럼 역세권도 서울시에 100곳을 지정을 해서 향후에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역세권은 좀 정비 사업 중에서도 용적률의 완화를 가장 많이 받아서 최고 700%까지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도심지 안에서 초고밀도 개발을 이루어질 수 있어서 사업성이 굉장히 뛰어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좀 사업성이 좋은 그런 사업에 아직까지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런 사업성 좋은 지역에 소액으로 좀 먼저 선점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세미나를 통해서 마련을 했고요. 또 올해 부동산 전망이라든지 대체적으로 좋은 포인트들 아니면 또 많은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정리를 해서 또 무료 세미나를 통해서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좀 좋은 정보와 알찬 정보들을 많이 가져가시기를 바라겠고 이와 관련돼서 저희가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예약이 필요하시거나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바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발빠른 투자자분들은 벌써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하셔서 또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시간 시작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도움 얻고 싶으시다면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계속해서 일부 남은 시간은 또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방송 시간 통해서 해결해 드릴게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예, 제가 지금 그 송탄역 주변에서 지금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좀 아파트를 하나 구입할까 해서 연락을 드렸어요. 네, 그 송탄역 주변에 보면은 그 엘리시아라는 주상복합이 하나 있는데 네. 이게 저한테 조금 금액대가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아, 이거를 실거주 목적이랑 투자로 생각을 해서 사도 네. 될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평택의 송탄역 근처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좀 내 집 마련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보신 아파트가 송탄 엘리시아 주상복합 아파트다 말씀 주셨는데 혹시 네. 여유 자금은 어느 정도로 지금 내 집 마련 고민하고 계세요? 대출을 조금만 받고 싶어서 네. 지금 저한테 있는 거는 한 2억 8천 정도? 아, 알겠습니다. 대출은 좀 요즘에 금리가 부담돼서 최소한으로 예, 줄이되 한 가지고 있는 2억 8천의 자금으로 이 주상복합 아파트를 매수해도 괜찮을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여기 송탄역 바로 인근에 있는 거는 여기 송탄 엘리시아인데 네, 제가 알기로 이거 다 지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아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요거 맞죠? 요거 네, 물인 것 맞아요. 같은데. 맞죠? 네. 주상복합 여러 가지가 지금 혼재되어 있는. 자, 여기 지금 매물 가격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좀 매물 많이 있지 않아요? 네, 한 3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3억. 네, 지금 아까 지금 가지고 계신 자금이 2억 8천이요. 2억 8천. 네, 그러면 가지고 계신 금액에서 뭐 취득세라던가 이사 비용이라던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졌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여유 자금으로 4, 5천 정도는 대출을 받으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예. 여유롭게. 네. 여기만 보셨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주변에 이제 새거가 있길래 네. 그래도 이제 새거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래요, 맞아요. 요 뒤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상 이쪽은 좀 구도심에 속하죠. 예, 예. 그런데 요 인근에 있는 요 자리는 구도심에 속해서 그 가운데에 딱 오랜만에 이제 신축으로 좀 높은 게 생겼으니 관심이 가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송탄역 건너편 신장동 쪽으로 가게 되면 네. 분위기는 좀 틀리죠. 예, 예. 여기도 약간 구도심 느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상업시설이 좀 더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죠? 네네. 그리고 특성이 이제 군부대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특성, 관광 특구의 뭐 개념인 거거든요. 여기가 사실상.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안이라는 거, 여기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네네. 나쁜 건 아니고 새 거 플러스 가격대가 괜찮은 거, 만약에 이렇게 두 가지만 먹고 생각하신다면 네. 조금 이 지역에서 내가 어쨌거나 뭐 계속 생활을 해야 되고 이쪽에 내가 연고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 지역에서 또 다른 건 없을까라는 대안을 한번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대안을 오래된 것들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새 거, 그다음에 가격대가 비슷한 거로 보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혹시 이 위쪽에 서희 스타일스라는 곳은 혹시 가보셨나요? 아니요, 거기 이제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얘기만 듣고 가보진 않으셨죠? 예, 예. 자, 우리 이렇게 볼게요. 얘는 송탄역에 가까우니까 초역세권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네네. 그렇죠? 근데 이쪽 인근에서 만약에 뭐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쪽에서 거주하시면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예. 자, 그러면 역세권일 필요는 없죠. 네, 이동을 저한테 해가지고 필요는- 어디 네. 뭐 직장이 이동을 해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서희 스타일스는 역에서는 멀지만 얘는 한 동짜리죠. 네. 얘는 그래도 한 10동짜리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규모가 네. 어느 정도 있는 아파트 단지인 거고 네네. 얘도 한 2, 3년밖에 차이가 안 돼요. 2, 3년 차밖에 안 돼요. 신축급 아파트예요. 네. 같은 면적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84 타입이라던가 같은 면적에 금액대도 3억대 초반으로 비슷해요. 그러면 굳이 내가 역을 많이 이용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얘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둘 다 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평택이라는 곳의 가치를 조금 높이 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여기 송탄역 아래에 있는 고덕 신도시가 있잖아요. 네. 여기가 너무 지금 가격이 올랐다가 살짝 빠지긴 했어도 그래도 고점인 것 같죠. 아직까지도 10억대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렇죠? 자, 그런데 요 위에 진위라던가 오산 이쪽에서 오는 요 지역들 있죠.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네모나게 약간 마름모 형식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다 어떤 지역이냐? 산단 지역이에요. 네. 산업단지. 네. 뭐 LG 디스플레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산단 지역들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위쪽으로는 사실상 갈 아파트가 오산 이쪽의 인근의 아파트들이나 새 아파트 기준으로 내려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거든요. 왜냐? 가격이 위에가 훨씬 더 많으니까, 좀 더 세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밀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는 산단 지역에 있으신 분들도 송탄역이나 서정리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에는 이 지역도 좋다. 그러니까 가격이 뭐 하락하거나 이런 지역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급상승하는 지역도 아니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런 지역 안에 신축급으로 뭔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투자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네. 그러면 고민하셔야죠. 저는 매수는 찬성해요. 네네. 매수는 찬성하는데 내가 매수한 물건이 주상복합이냐 아니면 온전히 열동을 기준으로 열동을 갖고 있는 한 6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매수를 고려해 보세요. 과연 매수세가 계속 밀려서 와가지고 내 물건을 누군가가 사줘야 내가 투자라는 개념을 알 수 있겠죠. 네. 누가 내 걸 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예를 들어서 3억 주고 샀는데 예를 들어서 5억에 판다라고 하면은 2억의 갭을 두고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내 거를 사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상황에 맞는 거 그거를 한번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매수는 찬성 의견 들었지만 주상복합과 그냥 아파트 단지 함께 비교해 볼 만한 단지 하나 더 소개해 드렸으니까 고민하시고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제가 지금
그 자녀한테 아들한테 지금 아파트 하나를 사주려고 하는데 네. 제가 태명 입구역 대동 아파트하고 삼익 아파트 83 타입을 봤어요. 네. 이 둘 중에 어떤 거를 매입하는 게 좋을지 아. 궁금해서 전문가님 의견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그럼 아드님께서 거주를 생각하고 계시는 걸까요? 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아, 좀 몇 년 후에 추후에? 거주까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거주도 할 거지만 그래도 좀 투자 가치를 먼저 보시는 것 같아요. 태릉 네네. 입구역 근처에 대동 아파트와 삼익 아파트 84제곱미터 말씀 주셨는데 과연 어디가 조금 더 좋을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태릉 있고요. 네, 바로 인근에 보니까 대동 아파트랑 삼익 아파트가 있어요. 네네. 위치상 거의 같은 거 같거든요. 네, 비슷해요. 그렇죠? 바로 인접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태릉 입구역이라는 초역세권과 그 다음에 중랑천이라는 여기 뭐 이런 거를 다 누린다라고 하면 둘은 똑같아요. 네네. 둘은 똑같은데 저는 이렇게 네. 봐요. 똑같아도 분명히 가격 차이는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가격 차이도 비슷해요. 별로 없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봐요. 길게 늘어떨어져 있는데 얘는 이렇게 조금만 네모난 거잖아요. 네. 근데 얘는 하나가 뭐가 더 지나가요? 이 삼익 아파트 옆으로는 북부간선도로가 지나가고 네. 도로변을 끼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얘는 교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동부간선도로 진입하는 지역이라던가 끼어 있기 때문에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매연이라던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익보다는 조금 조용히 지내고 싶고 네. 이렇다라고 하면은 대동 아파트도 나을 것 같거든요. 아, 대동 아파트요? 예. 그러니까 위치상 봤을 때 네네. 저는 살기 조금 더 괜찮은 거는 네. 대동 아파트 쪽. 대동 아파트 쪽으로요? 예. 왜냐하면 얘는 도로변에 너무 많이 노출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그렇긴 누구나 해요. 도로변에서 딱 봤을 때 저기는 들어가는 입구도 괜찮을 것 같고 좋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네. 소음, 진동, 분진 이런 거에 좀 취약하거든요. 이해하세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대동 아파트에 좀 한 표를 드리고 네네. 그리고 지금 주변에 개발 호재들이 좀 많아요. 네. 바로 건너편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그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인근 지역의 장이 뉴타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석관동도 그렇고 뭐 돌고 지역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하고 있어서 네. 새로운 신도시급이 형성되고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노원도 대부분이 지금 다 이 태릉입구역 위쪽으로는 대부분이 재건축 연안에 들어간 아파트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또 재건축에 대한 호재거리가 많이 나왔죠. 뉴스 기사가. 국토부에서도 이 재건축에 대해서 좀 많이 풀어준다라는 뉴스 기사가 네네. 나왔고 발표도 했기 네네. 때문에 저는 지금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머뭇머뭇하신다면은 글쎄요 투자금은 조금 더 주고서라도 좋은 입지에 있는 거를 매수를 하셔도 상관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지금이 괜찮은 기회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연식도 세대수는 별로 네. 없는데 네. 괜찮은가요, 그래도? 어떤 거? 세대수는 양쪽 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도 뭐 역세권에 가까우니까 네. 뭐 투자해도 되는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서울에 간단하게 말씀드려 서울에 대규모 네. 만 세대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이제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요거 하나만 재건축을 할까요? 그렇게 안 해요. 같이 뭐 연접해서나요? 묵던가 왜냐하면 연식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사는 그 소유주들은 기본적으로 네. 만약에 묶으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동의서는 확보는 되어 있겠죠. 자기들끼리는 못하니까. 네네.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나홀로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추후에 미래 가치는 훨씬 더 높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거의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두 아파트 중에 삶의 질이 조금 높을 수 있는 아파트에 손 들어드렸으니까 아드님과 잘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특히나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고민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이번 주에도 역시 열리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02-2638-3975번 무료로 늘 열어두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도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일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